want y'all to breathe in this beautiful vista, because you're never going to be able to look out into the wilds to see that pure beauty again. 안녕하십니까, 고담입니다. 안녕하세요. 디프리에는 처음 나오는 인싸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그러고 보니까 디프리는 처음 나오죠? 네, 약간 단두대 매치 같은 프로그램이라고 알고 있는데 네. 처음 나와 물었습니다. 욕도 많이 달리고 그럼요. 칭찬도 많이 달리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하지만 많이 보시죠? 생각보다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럼요. 뭐 무비적 부비적보다 잘 나갈 때가 훨씬 더 많은 디프리에 와서 영광입니다. 자, 오늘 온리 더 브레이브 해보려고 하는데 네, 저희가 시사회를 받아서 시사회권을 받아서 네. 갔다 왔죠? 초대받아서 갔다 왔어요. 네. 여기 포스터에도 의미가 있더라고. 제가 또 캐치를 해냈죠. 그러니까요. 뭐 얘기는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네, 뭐 어쨌든 포스터에도 의미가 있다는 거. 네, 자, 온리 더 브레이브 해보려고 하는데 역시나 스포일러 있고요. 네. 스포일러 좀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예 개봉을 안 했기 때문에. 아직 한참만 했고, 네. 그래서 좀 자제를 하겠고, 그다음에 편집 없습니다. 네. 네. 근데 자, 이거는 네. 저는 스포일러가 의미가 없다고 보는 게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건의 경위 자체는 조금만 알아보시면 다 알 수 있기 때문에 스포일러가 사실 크게 의미는 없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또 한국 역사, 또 한국에 있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다 보니까 네, 조금은 좀 생소할 수도 있긴 한데 네, 찾아보면 다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온리 더 브레이브 소감 한번 들어볼까요? 이 영화 어. 사실은 기대치가 많이 높지 않았어요. 음. 그리고 지금 막 영화계나 영화판에서 그 국내 영화 팬들이 막 기대하고 있을 만한 영화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기대감을 전혀 0에다 놓고 봤는데 생각보다 재밌게 봤고 무엇보다 영화 소재상 눈물 한 바가지 쏟지 않을까 싶었는데 저보다 옆에 있는 사람이 더 먼저 울어갖고 조금 다행히 체면 실현하지 않았나. 저보다 먼저 울었어요. 확실하게. 저는 평창 때부터 지금 연속 5일째 울고 있어요. 나도 어제는 팅팅 울었어. 나도 어제 펑펑 울었는데 이상화 선수 울 때 네. 그거랑 좀 다른 종류의 눈물이 그렇죠. 확실히 나오더라고요. 네. 정말 너무 펑펑 울어가지고 좀 창피할 정도로. 네. 저보다 먼저 울 적 됐어요? 네, 저는 일단 리베라메, 뭐 사이렌, 타워, 아하. 반창고 뭐 이런 영화들. 반창고 네. 유일하게 기억에 남는 게 반창고네요. 병아리 그래요? 줍는 씬이 기억나는. 리베라메 못 봤어요? 봤는데 기억에서 지운 것 같아요. 하긴 너무 90년대 영화라. 네. 사이렌도 마찬가지고. 뭐 이런 재난 영화는 좀 많았는데 이 영화 자체는 좀 다른 행보를 보여주고 있었던 영화가 아니었나 생각을 해봐요. 일단 건물 속에 막 뛰어들어가지고 네. 사람을 구해야 한다던가 아니면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진다던가 네네. 뭔가 그런 영화와는 좀 별개였어요. 좀 또, 달랐죠. 그렇죠. 또 외곽적으로 좀 돌아보면은 좀 심파 구성의 드라마가 있을 법도 했는데 네. 이게 재난에 대해서는 좀 의연했고 그다음에 좀 더 사람에 대해 접근 방식이 좀 더 집중돼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신선하기도 했고 새로웠던 영화이지 않았나 생각을 좀 해봅니다. 사실 저도 뭐 재난 영화라고 하면은 저는 이거 보면서 이거 보기 전에도 예고편 보면서 그 긴급구조 119라는 만화책도 떠오르고 그렇죠, 그렇죠. 그 막 투머로우나 뭐 요런 쪽의 그렇죠, 영화들이랑은 많이 달라서 오히려 그 부분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저도 최고의 이 소방 영화는 레더 49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 영화가 등장으로써 턱 2개 영화가 나오는 맞아요. 턱 2개 영 맞아요. 오랜만에 보더라. 그런데 조금 이 영화도 그 급에 들지 않았나 오. 생각이 들 정도로 재밌게 봤던 영화였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장점 단점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 저는 장점으로 꼽는 게 제가 전혀 몰랐던 이 산불 초기 대응반 핫샷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여기 영화 내에서 이분들이 하는 일을 전혀 몰랐어요. 아, 저는 그냥 불만 끄는 줄 알았어요. 소방대원들이 산불 나면. 정말 놀랐어요. 진짜 놀랐어요. 네. 이게 불을 놔서 끈다는 방법은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저는 농담이나 혹은 네. 그냥 비유인 줄 알았어요. 맞불을 맞불을 넣는다. 넣는다. 예. 그래서 그냥 뭐 물로 끄나 보다 했는데 네. 물과 관련된 장비가 없는 거야. 물이 없어요, 아예. 그러니까 땅을 파. 그러니까 땅을 보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은 산불이 넘어오기 전에 그 미리 방어막을 쳐서 거기를 불태워버려서 더 이상 탈 게 없게 만들어서 그렇지. 그 불길이 오는 길을 막는 어. 그런 역할이더라고요. 어. 그런 역할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산불 재난 현장에 가장 최전선에 있는 분들이 아닌가 이런 역할에 대해서 이 영화가 아니었으면 전혀 몰랐고 맞아요. 아까 말했던 그 리베라메나 사이렌 반창고 같은 영화들은 이제 도심 속에서 불이 그렇죠. 나다 보니까 이런 역할들은 전혀 몰랐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좀 새로운 접근이고 이 실화가 사실 상당히
제가 영화 보기 전에 좀 조사를 해보니까 이 그렇죠. 애리조나주에 있었던 산불이 엄청나게 대규모였어요. 그러니까요. 그 제가 알고 있기로도 여의도의 4배, 축구장 1,100개 크기를 태우고서 겨우 꺼졌던 산불로 기억하는데 그 스케일이 영화 내내 보이더라고요. 서울의 반을 태운 거 아니야? 그쵸, 서울의 반을 태웠다고 보시면 돼요. 진짜 네. 넓이로 따지면. 네. 그만큼 우리나라에서 보기 힘든 자연경관과 플러스 거기에 산불이 맞닥뜨리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좀 새로운 접근이어서 되게 놀라웠어요. 맞아요. 그게 제가 뽑는 첫 번째 장점입니다. 음. 두 번째로 뽑자면은 두 번째 가도 돼요? 네, 가죠. 제가 이어서 네. 두 번째는 연기예요. 연기. 아, 연기. 배우들이 너무 연기를 잘해요. 아, 죽였어요. 저는 다른 것보다 단장으로 나왔던 제프 브리지스 그렇죠. 단장으로 나온 분. 단장. 볼 때보다 알렉스 퍼거슨 감독 닮아갖고 너무 반가운 거야. 이렇게 연기하시는. 네, 그 숨 쉬는 네, 소리부터 맞아요. 되게 배역에 딱 맞게 들어가고 인자해 보여서 너무 좋았고 이 연기들을 이 캐릭터들이 어떻게 분석했는가에 따라서 이 연기자들이 이분들이 이 사건에 대해서 얼마큼 진지하게 접근했는가가 보여요. 얼마나 이 사건을 존중하고 존경하고 이분들을 싫어했었던 분들 존경했는지 보여갖고 너무 좋았어요. 진짜 허투루 준비한 게 아니구나 이 사람들이 이 사건에 대해서. 맞아요. 그래서 그런 리스펙이 너무 많이 보여서 좋았어요. 연기에서도. 연기가 너무 좋았어요. 단점은 뭐라고 생각해요? 아, 단점은 이게 예고편을 저도 보고 갔어요. 이 네. 영화의 시사회 초청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죠. 알고 가자 해서 네. 사건이랑 예고편을 봤는데 예고편 봤을 때는 저는 투모로우나 아까 말했던 지오스톰 같은 분위기일 줄 알았어요. 실화를 바탕으로 한. 맞아요. 그런데 고담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영화가 전체적으로 이 재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 중심의 이야기단 말이에요. 맞아요. 이 구급대원들의 생활, 삶 그거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재난 영화라고 생각하고 보시면은 조금 맥 빠지다고 볼 수도 있다는 점. 그게 아마 관객분들한테 조금 평가가 나뉠 수 있는 포인트라고 생각하는데 이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의연하게 대처하신 분들의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보면은 그분의 삶 또한 그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줘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이 저는 장점이자 단점이라고 봐요. 여기서 호불호가 조금 나뉠 수가 있다. 아무래도 예고편이 또 스펙타클하게 나왔기 때문에. 그쵸. 네. 완전 긴박감 넘치는 재난 영화처럼 나와 있기 때문에 맞아. 그 점에 있어서는 조금 기대에 못 미칠 수도 있다. 하지만 저는 그게 오히려 장점으로 받아들였던 케이스예요. 저도 좀 그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네. 드라마가 먼저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일단 실상 인물 간의 드라마 중심인 영화들은 자칫 루즈해지거나 맞아요. 지루해지기 좀 쉽죠. 네. 예, 그런데 이 영화는 중간중간 이제 주요 소재인 네. 이제 불길을 잡는 씬하고 그 다음에 그들의 단결력 넘치는 모습들. 전우회 같죠. 네, 약간 그렇죠. 군인 정신 네, 같은 맞아요, 느낌이었죠. 맞아요. 브랜든 이제 마일즈 텔러가 맡은 네. 브랜든과 이제 마쉬 조시 브롤린이 맡은 네. 그 역할의 성장통을 다루면서 이 지루할 틈 없이 133분이라는 아주 긴 시간을 끌어가거든요. 맞아요. 생각보다 길었더라고요. 네, 영화가. 생각보다 길었는데 저희는 그렇게 좀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네, 지루하다고는 별로 안 느껴졌어요. 그렇죠, 저희는 딱 그렇죠. 봤을 때. 그래서 드라마가 나쁘지 않다. 괜찮아. 맞아요. 그리고 드라마니까 얘기하는데 어, 그 마일즈 밀러가 마일즈 텔러. 마일즈 텔러가 참 마일즈 텔러가 그 딸을 위해서 이제 계속 이렇게 문 앞에다 선물을 갖다 놓는 거 보고서 그때부터 나 울 것 같은데 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게 상당히 초반인데. 왜냐면은 마일즈 텔러가 죽을 줄 알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너무 슬플 것 어, 같겠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네, 뭐 이거는 영화 보고 나시면 그렇죠. 네, 어떤 느낌인지 아실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감독이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분명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정말. 네. 그러니까 감독이 의도하고자 하는 것들을 뚜렷하게 보여줬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 마지막 충격적인 장면으로 인한 결과 때문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각 캐릭터들에게 더 집중이 돼야 됐고 아까 이게 인썸이 말했던 부분이죠. 네. 그 캐릭터들을 바탕으로 드라마를 이제 구성함으로써 이제 자극적이고 오버하는 헐리우드의 특성을 뭔가 드러내지 않았던 점이 맞아. 애써 드러내지 그렇죠. 않았던 점. 그 점이 저는 이 영화를 더욱 가치 있게 만들어준다고 생각을 했고 네. 그리고 충분히 심파를 그릴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럼요. 그 드라마 안에서도 네. 막 울어! 극적으로 네. 사건을 주면서 그렇죠. 감정을 풍파를 일으킬 수 있었는데 그렇죠. 이걸 생각보다 담백하게 잘 뽑아냈더라고요. 되게 절제했어요. 네. 그래서 절제하는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답게 보여졌고 네. 참 한국 감독들한테 좀 바란 점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그 사이렌이나 네. 리베라메라든가 네.
반창고 같은 경우에는 네. 그 소방관들이 실제로 화재 현장에서 겪는 아픔들도 다루고 있지만 그거에 비해서 아까 말한 그런 약간 심파적인 영화적인 SM 예, MSG. 맞아요. 그거 MSG들이 많이 첨가되어 있는데 그렇죠, 그렇죠. 그게 오히려 굉장히 절제돼 있는 점이 음, 제가 아까 말한 단점일 수도 있지만 저한테는 되게 큰 장점이었다고 맞아요. 공감해요. 맞아요. 고담의 의견에. 그래서 이 감독인 조셉 코신스키 감독이 이 영화를 대처한 자세가 굉장히 훌륭했다고 생각을 하고 그 전작들보다 더 감정을 몰입하게끔 만들어줬다고 생각을 해요. 전작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렇죠. 트론. 트론이었더라고. 네, 트론이었기 때문에 네. 이 영화를 만든 사람이 이 영화를 만들 수 있어? 저도 그 생각했어요. 저는 이 영화가 이 감독의 방점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커리어 하이. 커리어 하이. 네. 최고라고 생각을 하고 아마 이렇게만 계속 만들어줘도 더 좋은 영화를 만들 수 있는 감독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네. 그 다음에 마지막 장점으로는 귀중한 체험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아 정말요. 네, 일단 사실 CG를 동반한 이 재난적 체험이 잘 와닿지는 저는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투모로우나 지오스톰 같은. 근데 올해는 좀 투머로우 겪을 뻔했어. 그렇긴 그랬어요. 올해는 너무 추웠어가지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워낙에 이게 스펙타클한 요소로 재난을 이제 소비를 하기 때문에 네. 이 광활하면은 그 영화들이 놀라지만은 이게 경각심이나 체험을 한다는 느낌은 사실 이미지가 부족했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 영화는 전체적으로 일단 톤이 다운되어 있는 상태에서 일단 이 상황이 벌어지는 것들을 한참 바라봐요. 그렇죠. 멀리서 바라보면서 점점 가까워지는 걸 자꾸 보기 때문에 이게 체험한다 아니면 체감한다라는 느낌을 좀 받았던 것 같아요. 실제 산불이 나면 이렇게 진행되지 않을까 그렇죠. 일들이.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은 이게 경이롭다고 표현하면 안 되겠지만 경이로우면서도 이 자연에 대해서 경이로우면서도 뭔가 무섭기도 했던 그런 느낌이 아니었나. 그래서 그런지 고담이랑 저랑 이제 보면서 지하철에서 한 얘기가 아. 고담이 이거 학교에 좀 틀어줘야겠구나. 맞아요. 그랬더니 제가 존 큐처럼 틀어줘야 되냐 물었더니 맞아요. 그런 의미가 맞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진짜로 이 영화를 보면서 우리가 그 슬로건이잖아요. 산림청도 뭐 실제로 여기 이 영화에 네, 맞아요. 홍보를 맞아요. 담당하고 있지만 네. 되게 나이스 아이디어인 게 영화 보고 맞아요, 나면 맞아요. 느껴지는 게 네. 그 큰 불이 부주의 때문에 일어나는 경우가 많잖아요. 맞아요. 자연 뭐 벼락 때문에 일어나는 경우도 있지만 최근에 담뱃불 때문에 많이 산불이 일어나거든요. 우리나라에 또 최근에 산불이 많았잖아요. 그거 보면은 이거는 교육용으로도 확실히 좋은 메시지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뭐 제 안쪽으로는 네. 제가 만약에 자식을 낳는다면은 이 DVD가 꼭 제 그 집에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린 어. 자식들한테 그래서 보여주게. 자식들한테 꼭 보여줘야 되는 그런 영화이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음. 단점으로는 이것도 사실 단점을 찾기가 어려웠어요. 그렇죠. 이게 네. 좀 잘 빠진 영화라고 정말 잘 생각해서. 빠진 영화였어요. 네. 로튼토마토에서 일단은 평점 높다며. 받았고 IMDb에서도 81점이었나? 뭐 이렇게 받았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시사회 끝나고 엉준님을 만났잖아요. 네, 맞아요, 같은 영화를 봤던 엉준님도 굉장히 잘 빠진 영화라고 그렇죠, 되게 그렇죠. 생각보다 재밌게 봤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또 엉중 얘기를 또 해야겠는데요? 네. 네. 임창정 씨 얘기는 안 합니까? 안 해도 돼요. 그래요? 네, 저희 한번 나와주시면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늑대와 함께 춤을 춰요. 일단 제목이 저는 단점이었다고 생각하는데 예. 이 제목이 너무 어려워요. 잘 안 붙죠. 잘 안 붙어요. 일단 좋은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이 제목이 길고 어렵게 느껴져요. Only the Brave. 이게 영어권에서는 이 의미를 이해하고 이 사건을 다루고 있다는 것 자체를 홍보를 하기 때문에 많이들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이 제목에서부터 딱 느껴지는 그 것들이. 근데 우리나라에서 Only the Brave 하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해를 하고 이 영화를 감상을 할까. 이게 또 재난 영화이고 산불 이야기고 이런 그렇죠. 거를 그런 단어가 없잖아요. 파이어가 없단 말이야. 원색적이네 되게.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게 좀 먹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만의 로컬라이징 제목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Only the Brave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영화가 오히려 더 자극적이지 않은 만큼 쓸데없는 MSG가 안 들어가 있는 만큼 제목이라도 그랬어야 되지 않냐.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무래도 이 문구들은 사실 많이 들어있고 전 세계를 울린 19인의 영웅들. 사실 이것보다도 전 제목이 더 급하지 않나. 이 제목에서 조금 더 이 용기와 뭔가 어떤 재난이 같이 섞이는 제목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리고 그것들을 그래서 많이 봐줬으면 하는 그런 의미로 좀 제목이 단점이 아쉬웠다. 아쉬웠다. 영어권에서도 Only the Brave로 개봉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그렇게 개봉했을 때,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영어로
그 받아들이는 거하고 자신들의 언어로 받아들이는 거하고 이게 한번 번역돼서 이렇게 다가오는 건 좀 다르니까. 근데 저는 제목이 참 아쉽다는 얘기에 공감을 하면서도 영화에 맞게 영화의 색깔과 맞아요. 맞게끔 제목이 지어지긴 한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이 영화도 어. 불보다는 음. 그 핫샷이라는 그 초기 대응반 음. 화제의 초기 대응반의 이야기를 조금 더 다루고 있기 때문에 맞아요. 거기에 맞춘 제목이라서 확실히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기존의 재난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좀 와닿진 않겠다. 그렇죠. 한 번에. 그래서 조금 로컬라이징이 필요하지 않을까 음흠. 생각을 해봅니다. 이해합니다. 이해해요. 자, 그러면은 감상평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감상편. 이게 참 우리가 계속 장점이랑 단점이랑 얘기하면서 거의 일관되게 얘기하고 있는 거긴 한데 저는 이게 이들이 이 사건에 대해 이 사건에 희생한 영웅들을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자면은 그러니까 이 제작진들이 이 사건의 영웅들에 대한 존중의 방법을 제대로 보여줬다. 이게 쓸데없는 MSG, 그 불필요한 심파를 확 배제하고 이들의 있는 삶 그대로를 보여주면서 이들을 어떻게 존중하면 가장 잘 존중하고 존경할 수 있는지를 효과적으로 보여준 영화. 그래서 그들이 이들을 존중하는 방법이라는 감상평을 남기겠습니다. 공감합니다. 저는 제가 이제 이제 배급사 측에서 네, 20자평을 달라 그래가지고 예, 밥 먹을 때 쓰더라고요. 네, 그거를 계속 고민하다가 요걸로 대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귀중한 체험, 대자연보다 위대한 건 그들의 헌신이었고 그들의 용기였다. 역시나 제목처럼 제가 사실 제목을 생각하고 이렇게 썼던 건 아니었는데 정말로 그게 딱 맞아떨어지는 영화였지 않았나. 근데 용기가 정말 중요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그 의연함과 그 망할 비행기랑 진짜 비행기 진짜 그건 조종사 너무한 것 같아요. 이건 영화 보시고 판단하시고. 네, 정말. 그러니까 이게 참 사람의 역사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거 보면 참 아쉬운 포인트들이 있어요. 근데 맞아요. 그것이 참 이야기들을 항상 기구하게 만드는 장치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때 이랬더라면 하면서 이것이 고담이 말한 그 경각심, 우리가 꼭 체험이 아니더라도 꼭 알아둬야 될 것들이랑 함께 맞물려서 오는 게 되게 신기했던 점인 것 같아요. 이 영화 굉장히 충격적이고 굉장히 또 귀중한 체험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꼭 한 번씩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힘써주시는 분들에 대한 그분들 또한 우리랑 똑같이 삶이 있는 분이라는 거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저희는 또 다음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고담이었고요. 인썸이었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이렇게 짧아도 됩니까? 제가 나오는 건데 괜찮아요. 조금 더 얘기해도 되지 않나요? 퍼거슨 진짜 닮지 않았어? 나 보면서 너무 그리웠어. 너무 닮았는데 퍼거슨. ADBC